안녕하세요. GPT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T스는 나만의 GPT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면서 그 정보에 기반을 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GPT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오픈AI의 대화 화면에서 요 밑에 Explorer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크리에이터 GPT라고 나오고 지금은 베타 기능입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3개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만드는 화면이 나오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부분, 컨피규어 부분, 요 두 개가 GPTs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나만의 GPT와 대화를 해보는 프리뷰 기능이 오른쪽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는 나만의 GPT를 만들어가는 이 빌더라는 기능이고요.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챗 GPT와 대화를 했듯이 똑같이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만든 이 나만의 GPT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대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챗 GPT가 여기 컨피규어라는 부분에 반영을 해줍니다. 내가 만든 커스텀 GPT의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이 GPT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 GPT가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어떤 말투로 어떤 길이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로서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인스트럭션 부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컨버세이션 스타터는 이 GPT를 선택하고 처음 대화할 때 예시로서 얘는 이런 거 잘 아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라는 이제 샘플 질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날리지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해서 배경 지식이 많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 특정한 정보를 더 주고요. 이 인스트럭션에서 내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쪽에 좀 더 가중치를 주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무수한 지식들보다는 제가 준 이 파일에 들어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GPTs라고 커스텀하게 만들면 이 컨피규어에 들어가 있는 설정대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설정들을 만드는 과정을 과거에는 API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프롬프트로 다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입력을 하고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 과정을 GPT와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GPT 빌더라는 대화창이죠. 심지어 이 GPT 빌더가 GPT의 성격을 정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것만 다 대답하고 나면 각각의 대답을 할 때마다 그 대답의 결과를 이 GPT 빌더가 프롬프트로 바꿔서 여기 컨피규어 부분에 반영을 해줍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거는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GPT를 만들어 볼 거고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생긴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한글 파일로 된 보고서도 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PPT에 있는 내용을 GPT스에게 가르친 다음에 이 한글 파일에 있는 이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GPT 빌더와 대화를 시작할 거고요. 뭘 도와주려면 되나요? GPT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건가요? 라고 이제 되어 있죠. 너는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전문가야 역할을 줬습니다. 그러면 GPT 빌더가 이렇게 업데이팅 GPT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업데이트 했는지 가볼게요. 컨피규어에 가보면 여기 디스크립션 설명 부분에 이 new GPT에 대한 설명 Expert in Project Report Writing Offering Structured Guidance and Improvement 이런 역할을 줬죠. 그리고 인스트럭션도 만들어 줬습니다. 프라이머리 롤은 유저가 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걸 돕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줬죠. 그럼 제가 다음에 이 new GPT를 선택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 이 여기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의 프롬프트와 함께 항상 GPT에게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만큼이. 그러면 GPT가 일반적인 지능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을 준 요 관점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훨씬 잘 얻을 수 있겠죠. 이처럼 요 GPT 빌더에서 대화 한마디 나눌 때마다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시면 GPT에게 일을 시킬 때 인스트럭션을 줄 거면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은 리포트 어시스턴트로 할까요? 리포트 프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업데이트를 하겠죠. 프로필 픽처를 그리고 있네요. 달리 기능이 돌아가면서 프로필 픽처도 그려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떤 프로필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지정을 해도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거 선택할게요. I like it. 자, 그럼 이거 이제 반영이 끝났고요. 컴퓨터 들어가 보면 프로필 이미지 이걸로 됐고 이름은 리포트 프로라고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쓸 때 무엇을 중심으로 대답을 할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더 해줘야겠죠. 네, 컨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리파인을 해보자. 이 프로젝트 리포트 도울 때 얘가 어디에 집중을 하면 됩니까? 내가 날리지에 데이터를 줄 거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문에 대답해줘. 자,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줄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요. 대답을 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GPT스에다가 제가 이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주고 이 내용에 의거해서 이 한글에서 요구되는 목차대로 작성을 시킬 건데 만들어서 시켜보면은 꼭 제가 준 PPT에 있는 내용만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성을 해서 대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워낙 많이 알고 있고 생성을 원래 잘하는 애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준 정보에 의거해서만 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 생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 생성은 내가 준 데이터랑 무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할루시네이션 또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생성해버리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프롬프트 두 가지를 넣어주겠습니다. 대답을 할 때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라 이렇게 해주고요. 첫 번째로는 제공된 데이터를 충실하게 활용하라는 거죠. 난리지로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인용을 해라. 인용된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질문에 답변을 생성해라. 그래서 너무 네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창작을 하지 말고 최대한 이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인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고요. 찾아서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GPT는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성을 또 해냅니다. 왜냐면 찾아서 대답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를 또 해주는 거죠. 만약에 난리지에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컨피규어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서 내가 지시한 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컨버세이션 스타터도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거 뭐 없애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난리지 부분에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업로드 파일스 누르시고요. 준비되어 있던 보고서 PPT 파일을 입력을 해줍니다. 파일이 이렇게 첨부가 되었고요. 이 커스텀 GPT를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할 때 만약에 내가 그림도 그리겠다 그러면 이제 달리 기능도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 놓으면 되고 이렇게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가끔 하겠다 그럼 웹 브라우징도 활성화 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죠. 이걸로 저장을 해보고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면 누구랑 쓸 거냐, 혼자 쓸 건지, 링크해서 딴 사람이랑 공유할 건지,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공유를 할 건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 보고서니까 이렇게 온리미만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은 여기 챗 GPT라고 뉴챗을 만드는 창 밑에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금방 만들었던 리포트 프로가 여기 떴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 자리에 GPT 3.5와 GPT 4를 선택하던 요 자리에 리포트 프로란 이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이름과 아까 만들어진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화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리포트 프로라는 모델도 여기 있고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보고서 전문가 2-1이라는 GPT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일을 주면서 만든 거긴 한데 이 보고서 전문가라는 걸로 제가 먼저 만들었었고 얘랑 대화하면서 실제로 이 한글 파일 보고서를 작성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글 파일에 있는 뭐 성과 요약서라든가 보고서의 이제 상세 내용들
기업의 현황이 어떻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PPT 파일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비어 있는 자리들은 GPT가 어느 정도는 생성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최종 컨셉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신규 IP 획득 전략을 어떻게 했고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특허 전략이 어떻다. 선행 특허 분석을 통해서 전략 수립을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펼쳐주는 거고요. 제품 개발 로드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문서를 검토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한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좋은 기능인 거죠. 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이렇게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제가 있는 내용을 다시 질문을 바꿔서 다시 찾아보거나 또는 이제 없으면 아 그래 내가 작성을 안 해놨으니까 네가 문서에 있는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네가 좀 만들어 줘 봐라. 그러면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있던 거를 찾아온 건지 또는 GPT가 완전히 새로 생성한 건지 그런 거를 사용자가 알고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가 최대한 검색을 해서 찾아서 답변을 하고 찾아봤는데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로 지시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안 나와 있구나. PPT에 그런 내용은 없었구나. 라고 사용자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없이 GPT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임의로 생성을 해서 알려줘 버리면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PPT에 있는 거를 갖다 준 건지 아니면 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건지 이게 헷갈리면은 보고서를 쓰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PPT는 설명이 좀 애매하죠. PPT를 가르쳐서 한글을 쓰는 건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게 프로세스니까 이거를 글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거의 이제 OCR 하는 것처럼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 줄글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퍼줍니다. 이런 것도 엄청 편하죠. 사실 PPT에서는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만 넣고 핵심 키워드만 넣으면 끝나는데 한글 파일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친절하게 이제 줄글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걸 일일이 또 줄글로 다 만들어내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GPT가 이렇게 이미지까지 인식을 해서 핵심 단어를 가지고 이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들을 잘 해줍니다. 자, 음슴체로 써달라 그러면 보고서에 많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입니다, 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지고요. 주로 명사로 끝나는 식으로 잘 고쳐줍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형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사업 추진 계획이나 현황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잘 추출해서 세 가지 정도를 써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잘 써준 겁니다. 이 PPT에 들어가 있는 원문의 내용과 굉장히 잘 부합이 되는 잘 써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기 사업계획,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제시해달라 이런 것도 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 전체 내용을 아래 형식으로 요약을 해달라. 기업 현황, 지원 내용, 추진 성과 각 항목별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5개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기업 현황과 지원 내용과 추진 성과들을 보여줍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다운표가 뜨거든요. 네가 찾아서 나한테 생성을 해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요 다운표를 딱 인용을 누르면 요만큼이 맥락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줘 또는 이 내용을 음슴체로 바꿔줘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줘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가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이 시스템의 컨셉이 이렇다라고 그림으로 그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한글 보고서에서는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주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면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 상세한 설명들을 해주는데 이런 설명들은 이 그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들어낸 설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을 잘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고객 가치 사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도 해봤고요. 제가 작성을 해야 되는 주요 내용이 이 파워포인트에 좀 흩어져 있어서 한 3줄 정도만 예시로서 제가 써준 겁니다. 고객 가치 사슬 면에서 이렇게 3줄만 예시로서 써주면 요 3줄과 이 파워포인트에 등장하는 주요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이런 식으로 고객 가치 사슬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주고
고객 중에 선박 운영자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해주고, 고객 중에 구조대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해주고, 잠수사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잘 끌어다가 글을 써주는데, 이렇게 써준 글이 어떤 글이냐면 제가 요청을 하고 예시를 간단하게 준 요 글을 이 파워포인트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잘 부풀려 준다는 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새 고객에 대해서 고객 여정 지도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고객 여정 지도 분석이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GPT가 알아서 이렇게 인지, 관심, 평가, 구매, 사용, 경험, 후속 조치, 추천이라는 고객의 여정을 정의를 하고 제시되어 있는 고객, 이 세 카테고리의 고객에 대해서 각각 열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 고객 여정에 따른 고객 관점에서의 분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서 작성할 때 많이 들어가는 장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GPT가 잘 써줬습니다. 고객 가치 사슬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을 해줬고요.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자원 분석을 해주고 이걸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줘. 이 부분은 PPT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PPT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GPT가 전체적인 이 사업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이렇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도 시켜보면 이렇게 시장 분석, 재무 분석, 운영 및 기술적 분석, 법적, 규제적 분석, 리스크 관리 이렇게 작성해 줬는데 이런 것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인용이 되어서 온 내용들도 있고 GPT가 생성한 내용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복사를 해서 보고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채워 넣으면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최종본을 가지고 이런 줄글로 된 형식의 보고서 최종본을 만들 때 쓰는 것 뿐만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중간에 현재까지 내가 작성한 문서를 이렇게 GPT스로 만들어서 주면서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더 하고 내용을 더 채우고 그렇게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다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학습을 삭제를 하고 다시 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GPT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전문가 2-1이잖아요. 익스플로러에 가서 보고서 전문가 2-1이라는 GPT스가 여기 있으면 요거 언제든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GPT로 오면 이 GPT 빌더와 대화했던 내용은 다 없습니다. 왜냐면 잠깐 대화하면서 편하게 GPT를 만든 거지 이 대화 자체는 저장되지 않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서 GPT가 내 말을 알아듣고 이 컴피규어에 반영을 해놓은 인스트럭션 이것만 저장이 남아있고 얘가 앞으로 보고서 전문가 2-1이라는 애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부되어 있는 난리지 부분도 이 파일을 삭제를 하고 더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시 첨부를 해주면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줄 거고요.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프로젝트가 다 끝났을 때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GPT에게 중간 보고서를 가르쳐주고 이 프로젝트 문서 작성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추진을 함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GPTs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허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선행 특허 검색을 한 다음에 특허가 10건이 나오면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 중에 하나의 특허를 가져와서 GPT에게 주면서 챗GPT4로 가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니까요. GPT에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대화를 나눈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GPT는 그 특허 문서 한 개만 읽어본 지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되거든요. 특허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 분야 기술 전문가도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행 특허 분석을 했던 그 많은 특허들을 GPTs를 만들어서 비슷한 분야의 특허들을 다 업로드를 하면은 그쪽 분야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특허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지식을 갖춘 GPTs가 만들어질 거고
그 GPTs와 특정 한두 건의 특허에 대한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특허 전문가와 대화를 하는 느낌을 내고요. 그 분야의 기술을 훨씬 더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와 대화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GPTs의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